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을 20여일 앞두고 수험생들은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나 mp3 같은 그 반입 금지 물품들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시험 앞둔 선배들 보면서 예비 수험생들도 마음이 많이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집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 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허준 선생님, 중대보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보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그 수능 D-22일입니다. 오늘 아침 수업을 들어갔더니요. 가면 상태에 빠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잠을 자다 깨가지고 얼굴 모습의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그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 습관은 수능 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아침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처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이번 가을철 개편을 맞아 좀 더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친근하게 다가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2 예비 수험생들 남들보다 앞서 준비하면 대학을 진학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우리 학생들의 구원투수가 돼주실 분입니다. 진학계의 류현진,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제가 좀 입시에서 혼란스러우고 어려운 칙을 여러 구하긴 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인기 떨어지면은 입시계 미드필더 박지성으로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정시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1-5441번에서 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어떤 상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 만나보시죠. 자, 오늘 1교시 상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쁜 목소리의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외교관이 꿈이라고 목표가 아주 확실하군요. 오늘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사진도 봤는데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실제로 예쁜가요? 입시가 요즘 많이 바뀌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우리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그 수시로 가고 싶은데 수시로 그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선생님 이제 우리 친구가 더 자세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신혁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먼저 내신 성적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국어 수학 1등급이고요. 영어도 1.3등급, 사회 2등급에 평균 1.3등급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1학년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국어 수학 내려올 줄 모릅니다. 영어 한 번 내려왔지만 이내 다시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네네. 인정되는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요. 100분이 놀랍습니다. 국어 99, 98의 1등급이죠. 근데 영어가 2등급이고 생활과 윤리가 1등급, 한국사가 5등급인데 영어에서 2등급인 점과 그다음에 한국사에서 좀 등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매우 낮은 게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요.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나 영어도 전부 다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만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네. 볼게요. 우리 친구 비교과 활동 생활기록부 양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1학년, 2학년 1학기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1학기 때 학급 회장하는 친구들이 진국이죠. 자, 그리고 교내 토론반 활동을 1학년, 2학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토론 동아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내 토론 대회나 교회 토론 대회에서 많이 참가하고 또 수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학급을 대표해가지고 대표로 춤을 췄습니다. 오.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다양한 걸 많이 했네요. 아까 예쁘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자신 없는 거 보셨죠? 근데 춤을 췄어요. 그냥 학교 축제 때도 나서가지고 귀신을 할 정도면 우리 친구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교회 활동도 우리 친구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글 지도하고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들 대거 참여하고요. 네. 토론 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 경력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기 사항에 수상 경력을 보시면요. 우리 친구 2012년도에 교과 우수상은 물론 토론대회, 그다음에 영어 말하기 대회,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요. 교과 우수상 놓치지 않았고요. 토론대회, 자기주장대회, 글짓기 대회까지 두루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 희망대학이요. 일단 1지망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입니다. 우리 친구 특징이 정치외교학을 네. 계속 전공을 하고 싶은데요. 자, 수시 일반 전형은 학생들의 비교과 영역을 가지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보는 거고요. 2지망 연세대 역시 정치외교학과 입학사정관 전형, 3지망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학생은 저희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모두 매우 우수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약간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시혁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다음 우리 친구가 그 상담 신청서에도 보면 꼭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우리 친구 왜 외교관이 되고 싶나요? 뚜렷한 동기가 있었나요? 외교관이요? 네. 외교관 그 중학교 때부터 네. 그 꿈이었는데 네. 그냥 그 책을 읽다가 네. 되고 싶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책에 어떤 내용인지 하나 더 짓궂게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아, 네. 그 책 보셨군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막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거나, 막 아이언맨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없나요? 평소에? 우주는 가보고 싶어요. 네. 뭘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애교관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애교관은 외교관이죠. 애교관. 아, 애교관. 네. 아주 아직 꿈 많고 2학년이라서. 귀여운 친구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일단은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그 성적을 아까 화면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 모의고사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국어 수학 네. 모두 5회 1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영어 모의고사, 영어가 9월에선 2등급, 6월에는 3등급으로 약간 불안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스스로도 영어에 좀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인문계열 학생이고 국어 성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영역,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서 한국사나 네. 내신에서 세계사 영역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5등급, 4등급 정도로 매우 네. 취약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친구가 매우 성실한 친구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각이나 조퇴나 뭐 결석 이런 것도 한 번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학급에서 선생님이 뭐 내라고 하면 2등으로 가장 빨리 낼 만큼 1등은 아니고. 1등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내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이 과목만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문계 학생인데 이런 사회 영역의 공부가 조금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우리 친구가 이 인문학, 이 사회 영역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념을 외우거나 그냥 단순한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내러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좀 서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좀 놓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걸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인문 계열에서 자연 과목이긴 했지만 생명과학 같은 데서 1등급을 받은 그런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그다음 수학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그 학문의 대세가 융합이나 아니면 통합이나 통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친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종합적인 통합적인 학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분명해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분명한 꿈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보다 폭넓게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비교과 영역 우리 친구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학교 생활 우수자입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학교 하루 종일 있고 싶습니다. 모범생이래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성실성, 적극성, 뭐 리더십이나 뭐 봉사정신 어느 하나 빠질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 앞에서 예쁘지도 않은데 춤추고 그다음에 막 얼굴 망가뜨리면서 귀신하고 이거 열정 없는 친구들은 못합니다. 네, 이게 아마 입학 사정관들한테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토론이나 글짓기 등과 더불어서 이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활기록 한 2페이지 가량 이 독서 활동이고요. 종합의견이나 교과 특기사항만 해도 이 독서 활동들이 굉장히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독서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나서 개인이 느꼈던 어떤 감상이나 또는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이 쓰여진 게 아니라 주로 일반적인 내용에 일반적인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자신의 도서 선정 기준과 자신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런 이후의 독서 활동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독서 활동이 3학년 1학기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잘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열어놓고 잘 준비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인데요.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레이스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타공인 학교 모범생 뭐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졌는데 어쩌지 역시나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지 하면서 방향을 헤매면서 멈췄습니다. 95m에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95m. 그래도 많이 왔네요. 네, 근데 5m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왔어요. 95m 달렸지만 5m 남았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 성적도 좋은 그런 우수한 학생인데요. 그 진로에 대한 것을 이제 아까 선생님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못 박지 말아라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5m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우리 친구의 합격을 위한 전략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전형에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 구술고사를 봤는데 수능 최저 학력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발표한 입시 간소화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도 우리 학생이 시험 볼 때도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냥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이해하고 확신이 드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 누군가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모두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실과 열정이면 처음부터 시작해도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영어에 대한 보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해도 충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워낙에 우수한 학생이긴 한데 영어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 영어에 대한 그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그 영어 시험이 가장 변화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A, B형으로 쪼개졌다가 내년에 전부 그게 없이 네. 되니까 올해 B형 영어에서 등장했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대거 다시 영어의 문제로 정착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친구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질문해 놓은 것 중에 어휘의 수를 제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높이면 선생님 영어 독해를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언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단순하게 어휘의 뜻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 그다음에 그 맥락, 그다음에 또는 그 함축 등이 종합적으로 이해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공유되어 있는 정서와 문화가 이해됐을 때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휘보다는 문장과 전체적인 맥락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걸 어휘에서 문장과 전체적인 맥락으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공부를 하면서 추론과 비판적인 사고를 가미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제시문이 결과가 제시가 됐다면 그 이유가 뭐였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인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주장이 제시가 됐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제시문, 주어진 정보가 참인지 거신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계속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런 관점에서 영어 공부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적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해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변화를 말씀드리면 듣기 평가가 올해까지는 22문제였거든요. 이제 17문제로 줄고 독해가 23문제에서 28문제로 늘어난다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도 좀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적절한 추천 전형 또 추천 학과와 학생부 교과 과목별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목표 등급을 설정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친구 지금 일단은 우리 친구가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 고대, 연대 사실 어느 대학도 그리고 우리 친구가 원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적인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 학과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가 지금 단순히 외교관이라고만 이렇게 꿈을 탁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이나 관심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유전공이나 아니면 국어 관련된 학과 이런 것도 우리 친구 굉장히 큰 소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목표 등급은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모두 당연히 1등급입니다. 근데 국어와 수학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것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었죠, 학생?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관이 꾸민 그 고2 여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일단 그 유리한 전형은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즉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점 사항은 영어와 사회 성적을 올리고 진학에 대한 방향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와 심리냐 아니면 자유전공과 국어 관련 학과인가를 다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3단계 목표 등급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과목 1등입니다. 내년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2교시 이번에는 이금수 선생님이 준비하신 결정적 고지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 결정적 코치의 합격 연구소에서는요, 2015학년도 대입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예고된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예비 수험생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2015 대입 Q&A 첫 시간 예비 수험생들의 궁금한 것을 이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많이 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시는 아예 준비 안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2015학년 입시제도부터 논술 전형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저는 논술 전형 위주로 준비한 학생인데 저희 같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 학생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시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까지는 서울 주요 사립대 수시 모집이 70% 이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시는 30% 이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한 50% 이상 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대학은 60%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입 지원에서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학관에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200명이 이하가 됐을 때는 분할 모집을 못하게 돼 있고요. 2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분할 모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학부로 모집하는 대학에서는 아마 분할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좋은 인재나 다군에서 다군이나 나군에서 선발하려 했던 그 우수한 학생들이 좀 더 안정권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매우 세밀하게 배치를 해서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니까 수시 전형 준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네. 우리 학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시 지원 6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6회를 전부 다 버릴 학생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교과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또 학교 활동을 충실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고요. 네. 논술 탄탄히 준비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하면 되겠고 또 이제 그 특기자 전형이 있죠.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맞춤형 준비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 수시를 실패하거나 또 수시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정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정시에서는 절대적인 전형 요소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이 없는 그런 과목은 안 해도 되겠냐 하는데 네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을 쭉 보면서 여기 관련 없는 그런 성적을 봤을 때 너무 낮거나 이렇다면 무성의하게 또 네. 인성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수업 시간에 철저히 임하고 결국은 시험 볼 때 좀 성의 있게 임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도 그러니까 확 놓으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논술 전형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이 논술고사를 가급적 좀 시행하지 않고 또 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좀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축소 방안, 논술의 축소 방안과 그리고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시작됐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고 논술보다는 다수의 학생이 준비를 하는 그 학생부나 수능을 전형 요소로 많이 반영을 해라 이런 이제 취지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다음 달에는 그 대학별로 2015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가 좀 명확하게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논술 전형이 전혀 모두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모집 인원은 약간 줄겠고 또 그 인원들이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시로 넘어갈 우려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수학 능력 시험이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은 올해까지는 아마 수능 전형이다. 이런 또 오해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우선 선발 제도가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선발로만 뽑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은 다소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하고 또 논술 준비를 좀 꾸준하게 철저하게 해준다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제 꾸준히 임팩트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논술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네. 2학년 겨울방학 때
좀 뭐랄까요 계획적으로 주말이나 주일 이런 때 특정한 시간을 둬서 매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 준비를 하고 주일 때나 주말 때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올해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본 수시 논술 문제 파악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내년 5월에 아마 시작될 텐데 예비 모의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가를 해서 경향과 난도를 좀 조절을 저 자신의 것으로 이제 그거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좀 곤란하게 됐는데 거기에 희망인 적성 위주의 전형은 아마 좀 많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네. 약식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교과 위주의 전형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논술은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미리미리 좀 철저하게 잘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달라지는 입시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 풀어드렸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이어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끝에 이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로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또 저한테 어떤 대입 전형이 많은지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요즘 네. 공부하면서 학생이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측면이 있었나요? 수능 점수 올리는 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럼 학생이 이제 사전에 준 자료를 봐도 학생부 성적 상승률이 상당히 큰데 수능 성적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추후에 설명하면서 학생 어느 점을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꼭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혹시 꿈이 있을까요? 일단 경제 쪽으로 가고 일단 네, 경제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사전에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9등급, 수학 2.7, 영어 3.6, 사회 2.8에서 평균 3.0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학년별 2학년 2학기까지 성적 추이를 보면요. 1학년 때 상당히 좀 약간 이제 4등급대에서 저조했지만 2학년 1학기로 가서는 일단 수학이 가장 크게 성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1등급까지 올라갔고요. 네. 영어가 3등급, 국어가 2등급까지 올라갔으니까 주요 교과 모두 더 성적의 상승 추세에 있어서 학생이 지금 학업 성적, 그죠? 학생부만큼은 좀 더 유리한 경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지난 9월 달 성적입니다. 국어 B형이 3등급, 수학 A형이 2등급인데 실제 100분위를 보면요. 95점이니까 약 1점 정도 모자란 1등급에서 약간 못 미치는 한 2등급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B형은 3등급이었고요. 세계에서 3등급, 경제 3등급에서 평균제 거의 3.0등급 좀 안팎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월, 9월 성적을 아마 같이 비교해 보니까요. 이번 9월이 6월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하면서 이 부분을 향상시켜야 학생이 원하는 또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볼게요. 예,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실용음악회죠. 실용음악과 이제 주로 이제 보컬 활동인데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해서 아마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원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원봉사센터 환경정화활동도 했고요. 국립현충원 이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저희가 수상 시점을 보게 될 텐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수상 내역은요. 2013년이죠. 올해 담임교사 추천 유망주상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 상은 보니까 네.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그 반 학생들에 비해서 가장 높아서 네. 이런 수상을 해서 아마 학업 성적에 대한 상수 추이만큼은 가장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자랑도 잘해서 경연대회에서 1등도 했습니다. 1등을 했네요. 네.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일지망으로 성적 상수 추이돼 있다 보니까 고대 경제학과, 심리학과 일반 전형으로 일단은 목표를 두고 있고요. 네. 이지망으로는 성대 경제학과 또 심리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또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3지망은요, 서강대죠. 경제학부 심리학 전공을 논술 전형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4등급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까지 올라간 그런 예. 열정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모의고사가 조금 좀 덜 좋더라도 노력하면 많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경제학과와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변화의 추이 또 강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학생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 이제 4등급 돼서 일단 1등급 또 2등급대로 상승했었지만 네. 네. 전체 평균을 보면은 이제 중상위권 정도에 네. 위치한다 볼 수 있고요. 전교과 기준도 이제 2.9등급이니까 중상위권 성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생 성적을 이제 지금 분석하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2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텐데 이번 성적이 좀 1학기에 비해서 좀 어땠나요? 좀 많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예. 그래도 1학기 성적 그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네. 볼 수 정성까지 있겠는데요. 한대요. 예. 네. 그런데 학생이 이제 교과별 성적을 보니까요. 수학 성적이 일단 뛰어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성적이 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좀 모자란 정도가 네. 보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당장 이 성적 가지고 뭐 당장 수능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모의고사 성적을 6월, 9월 비교해 봤을 때는 상위 8에서 10% 정도 네.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성적을 가지고 그냥 정시에 지난다고 했을 때는 서울 지역 중위권대라든지 중하위권대 정도가 되니까 학생이 앞에서 언급했던 고대라든지 성대, 서강대 가기엔 조금 부족한 성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저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을 지망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2등급도 1등급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국어 영어 성적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 고르게 성적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어와 영어 성적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성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이 고려대 경제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고려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욕 충전,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의욕 넘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쭉쭉 가고 있는데요. 내신 좀 더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어,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멈췄습니다. 60m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멈췄네요. 네. 네. 도와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네, 우리 학생이 고려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60m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열정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보이고요. 네. 아마 오정훈 선생님께서 오늘 충분하게 도와주신다면 40m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고려대에 도전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학생이 이제 목표 대학이 일단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당연히 이제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기분 좋게 봤던 것은 뭐냐면 성적이 상승 추세에 있다 보면 네. 특히 남학생이라는 특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좀 놀다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공부하다가 좀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네. 나머지 1년 동안도 그 이상의 성적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을 잘 참작한다면 네. 그런 상승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고대, 성대, 서강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마 학생부 성적이 일반고 기준으로는 아마 평균 1.5등급 이내 정도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도보다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1등급이 되거나 네. 112 정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니까 그 정도 성적이 당연히 이제 상승이 된다고 보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 학생 현재 정도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국어는 이제 좀 1등급까지 목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이제 부족한 영어는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국수형 등급합 4 정도, 그러니까 112 정도를 목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학생이 이제 내년도 지원할 때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크게는 이제 좀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일단 연대나 고대, 서강대 경우에서는 큰 특징에서는 수시는 논술 전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네. 또 특기자 전형하고 또 정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능 성적 중심의 또 정시를 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생이 고대를 1차적으로 목표하는 입장에서는 수시 일단 논술 전형을 당연히 크게 목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네.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대비한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아마 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형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고대 경제학과 일반 전형을 한번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2015학년도 전형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죠. 2014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선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내년도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현재 2개 2등급인데 아마 정부에서의 방침이 가능하면 수능 최저는 이제 올리지 말라라는 정도가 네. 있으니까 아마 2개 2등급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 전형의 특징을 보면 당연히 논술 영향력이 커질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도와 같이 수능 최저가 완화된 상태에서 전형에서는 논술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생의 현재 조건으로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거 지원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좀 더 이제 일반고 기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해당 대학에 비해서는 좀 낮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것과 논술 상당히 잘 봐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학 보시죠. 예. 다음에 희망하는 대 성대, 서강대였죠. 둘 다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인데 네. 다 논술이 중심적인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평균 2등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계 영역 등급합 6이니까요. 이런 전형이 아마 2015 기준에서도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고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보다 논술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형을 하게 되니까 네. 논술이 어느 정도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시에 지원했을 때는 일단 논술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또 국어와 영어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그 학습 계획을 좀 짜면 좋을까요? 이제 현재 학생이 이제 목표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영어를 또 잘 보는 거하고 네. 국어를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일단 먼저 하고자 하는데요. 네. 영어에서 일단 학생이 가장 부족해하는 부분, 저희가 학생이 사전에 제출했던 그 성적표를 보니까 독해전 점수가 좀 많이 약하고 네. 특히 빈칸 추론에서 좀 오답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고생을 하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공통 부분. 그죠. 고득점 관건의 가장 큰 키가 되는 빈칸 추론을 가장 많이 잘 대비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를 위해서는 뭐 빈칸 추론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네. 번째는 어휘력을 일단 많이 상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이제 흐름이죠. 해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빈칸 추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네. 그 유형별 대비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국어를 볼까요? 학생이 이제 사전에 제출한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게 되면 문학 또는 비문학 쪽에서 가장 취약단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이 있을 텐데요. 수학은 상당히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문학 감상 쪽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분석적인 학문인데 반해서 네. 국어는 좀 더 종합적인 감상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문학에 대한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네. 그런 종합적인 감상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네. 문학 부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독서도 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정호 선생님께서 학습 전략을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그 네, 모의고사를 연결하시네요. 보면은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분석을 해 보나요?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요. 틀린 문제가 이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나의 취약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취약 네. 부분을 위주로 해서, 자꾸 강화시키고, 좀 덜 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의 학습 전략을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 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현재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소실 상향선일 수도 있어서 네. 일단 그거를 우선적으로 일단 뭐 염두에 두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좀 약간 뭐죠?
현재 수준에 맞는 대학도 찾아볼 것 같아서 저희가 건대라든지 동대 논술 전형을 또 한번 추천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대 상경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학생 비식고 논술 80이죠. 네. 논술 비중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2개 등급하고 5 정도니까 네. 상당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동국대 경영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도 논술 비중이 70은 높고 또 2개 학년 등급합 4 정도 요건이니까 학생이 네. 충분히 지원했을 때 아마 합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학생이 이제 전화 끊어지는 동안에 네. 제가 이제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네. 네. 학생한테 하나 물어보는데 혹시 국어 시험 저희가 이제 성적표를 보다 보니까 네. 뒷부분이죠. 41번부터 45번까지가 전부 오답으로 체크가 돼서 혹시 학생이 문제 풀면서 시험 시간 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꼼꼼하게 푸는 스타일이다 네. 보니까 좀 뒤문제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전반적인 시간 안배를 또 잘해야 시간 안배만 되는 또 거죠. 잘 한다고 하면 좀 더 그런 점수 올리는 데도 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네, 보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인데 노력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간 경우가 있었나요? 뭐 앞으로도 더 많죠, 노력을 잘할 뭐.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눈이 다 높게 형성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스카이대를 다 목표로 하고 하는 경우인데 정작 중요한 건 이렇더라고요. 일단 충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은 정말로 제가 좋게 본 것은 성적 상승주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1학년 때 성적으로 봐서는 누가 그렇죠. 뭐 고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네. 너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전문대 쪽에 가야 될 이렇게 거라고. 말했을 정도가 되는데 네. 성적 상승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수학 성적을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를 충분하게 그렇게 당겨서 한다고 하면 네. 실제 고3 가서 또 모의고사를 여러 번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또 현실적인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데 네. 현재 정도에서 그 정도 목표에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실을 직시하고 그죠? 예. 거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예, 노력하면서 좀, 예, 다 네, 올라가야 맞습니다. 되겠죠. 오늘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을 노력하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승세 잘 이어가시고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죠? 네. 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요. 현재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약하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낮은 논술 전형을 현재까지는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중점 사항은요.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충분하게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현재 열정을 발휘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3단계 목표 등급은요. 국어는 1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국영수 등급합 4 이내입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오늘도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 그리고 상승세인 학생을 만나서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국어 선생님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연세대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